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드 챌린지라고 하고 있는데 376페이지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문제 보드라는 이제 베이스 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쭉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board.java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세요 되어 있는데 .java는 파일 이름이죠. 그래서 .java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board라는 새로운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board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아주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board라는 보드에다가 컨스트럭터를 갖다가 생성자를 추가하는데 width와 height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그런 생성자를 추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height, width에 해당이 되는 보드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컨스트럭터에서 뭘 하느냐 이 보드를 스퀘어 타일로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보드라는 것이 있고 이 보드는 여러 개의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10x 10 하면은 100개의 이런 타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생성자에서 처리해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포지션 XY 포지션에 있는 타일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여기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타일에다가 뭐 유닛을 추가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타일을 갖고 와서 타일 객체를 갖고 와서 그 타일 객체 안에다가 add 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가져오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타일 방금 갖고 온 그 타일에다가 XY 포지션 타일에다가 유닛을 추가할 수 있는 또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는 타일에 들어가야 되는 메소드가 되겠죠. 타일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객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이 타일에 있는 모든 유닛을 리턴하는 이게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진행하려고 그러면 타일에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일에 있는 모든 유닛의 정보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쭉 적었습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예? 이게 뭐처럼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일하는 순서 아닌가요, 이게? 일하는 순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거는 표현하는 방법이고, 우리 앞에서 2장부터 4장까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일하는 순서. 유스 케이스. 그죠? 유스 케이스 또는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핵심 특징인 보드에 대해서 이러한 유스 케이스를 일하는 순서를 갖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필요한 이 오퍼레이션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할지 모르면은 실은 이 어떤 메소드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찾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필요로 하는 뭐 타일과 같은 이런 클래스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드를 생성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쭉 적었습니다. 따로 유스 케이스라는 여기서는 지금 유스 케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드 생성하는 유스 케이스의
이벤트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스 케이스 이야기하고 확장 유스 케이스 해가지고 뭐 관련된 액트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 흐름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더 명시적으로 포멀하게 기술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7장에서는 좀 더 아주 단순하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제 애자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만하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냐. 뭐 애자일적으로 일을 할 때도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하고 유스 케이스의 이벤트 흐름, 유스 케이스하고 이제 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유스 케이스의 쉽게 이야기하면 객체입니다. 객체. 스페셜 케이스,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스 케이스 하나는 굉장히 제너럴한 클래스와 같은 겁니다. 유스 케이스는 클래스와 같이 제너럴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특정 시나리오로 이제 뽑아내면은 나중에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유스 케이스 우리가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유스 케이스는 시나리오는 유스 케이스의 인스턴스 특수한 경우가 되겠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고, 유스 케이스 이벤트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스 케이스, 아주 이런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를 찾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 특수한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들을 몇 개 작성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은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스와 또 뭡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클래스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일반화, 연관, 일반화,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통칭해서 관계라고 하죠. 관계, relationship.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객체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립니다. 객체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특수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몇 개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일반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걸로 컴포짓 패턴 쓰는 거, 조직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에 보면은 실은 컴포짓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과 조직이 또 서브 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관계들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객체 다이어그램 먼저 그리면 좋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게임 설계자가 쭉 해서 뭐 8칸 몇 칸, 그 다음 그 타일에서 뭘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앞에서는 XY 이렇게 있는데 XY 하면은 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거를 테스트할 때도 XY를 얼마로 할지 뭐 이런 것들 헷갈리죠. 그리고 width, height를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죠. 그래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유스 케이스를 써서 구현에 들어가든 시나리오를 나는 좀 더 명확한 게 좋다. 스페셜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겠다 이러면은 시나리오를 쓰는 게 좋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유스 케이스를 보고 적당히 내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유스 케이스를 써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스 케이스가 좀 더 제너럴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어서 유스 케이스들을 써도 좋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드 챌린지와 관련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부 뭐 WH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은 바로 이제 시나리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액터가 사람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new해서 어떤 데서는 create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new해서 보드를 만들고 보드를 만들면은 보드에서는 타일을 또 new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타일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요 그림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별표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별표 해가지고 요거는 반복이 된다. 타일을 우리가 여러 개 만들 때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타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뭐 리스트 같은 데 보관을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getTile XY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코드 구현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2차원 배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의 리스트 형태로 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XY가 배열을 이제 개념적으로는 배열을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는 리스트에 리스트를 써서 구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X번째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그 X번째 리스트에 Y번째 아이템을 찾는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XY번째 있는 타일을 갖고 오면은 그 타일에다가 add unit, 보드한테 add unit하라고 시키고 그러면은 보드에서 타일에,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add unit하라고 보드한테 시키지만은 보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타일한테 add unit에서 시킵니다. 자, XY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XY 번째 타일 갖고 오면은 U만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XY 번째 get unit 하게 되면은 타일한테 get unit 해가지고 XY 번째 타일한테 get unit 해서 return해서 리턴 시켜주도록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쓰게 되면은 주로 이제 분석 단계에서 시스템 초기의 동작들을 모델링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시나리오 표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쓰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계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순차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시간적으로 그 일하는 순서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목적으로만 썼지만은 뭐 이와 같이 그 일하는 순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차 다이어그램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보드는 실은 컨트롤러 패턴에 의해서 보드가 이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나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의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고, 그것이 보드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던지면은 이제 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타일 갖고 오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드가 여기서 이제 웬만한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을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순서를 찾는 거는 실은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붙여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보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유닛들을 배치를 하고 뭐 실제 뭐 이게 게임을 진행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탱크를 타일 어디다 타일 4, 5에다 이동시키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아틀러리 포병을 뭐 이동시키고 대포 쏘기 위해서 또 뭐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탱크, 아미, 아틀러리를 4, 5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4, 5에 어떤 유닛이 있는지 이제 게임에서 물어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게임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시나리오에다가 반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드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실은 뭘 집어넣을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타입에 가서 퍼블릭 클래스 보드 한 다음에 생성자 뭐가 필요하지? 지금 이제 이 단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앞에 이런 시나리오들 생각을 안 했다라면은 위스 하이트 필요하나?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드 위스 하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생성자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생성자도 필요하겠구나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생각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들 때는 코드가 나중에 스파게티 코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 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메소드가 좀 덜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또 필요하겠네 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실은 나중에 코드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정리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개발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물론 유니파이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유스 케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실은 이런 고민들이 없는데 애자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클래스와 메소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어디서 할 거냐? 코딩하면서 그냥 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생각만 하는 게 좋을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고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게 더 낫겠죠. 이 시나리오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필요한 게 내가 그 코딩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시스템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은 앞에 나오는 유닛 단위 테스팅하고 통합 테스팅은 주로 개발자가 자기 코드에서 결함이 있는지 결함을 식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시스템 테스팅은 기능 요구 사항과 비기능 요구 사항들을 좀 더 거시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ISO 29119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 표준에 보면은 유스 케이스 테스팅, 시나리오 테스팅 이런 것들이 명세 기반 테스팅의 하나의 방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에 활용하고 이 시나리오가 통과했다, 패스됐다, 페일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시스템 테스팅에 내가 기능을 제대로 만들었다, 비기능 요구사항인 품질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도 이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 시나리오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는 보드 생성을 위한 시나리오,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보드 생성되고 나서 이 뒷부분이 더 많죠. 이 뒷부분에 어떤 이동 관장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결국 게임 프로그래머가 보드를 만들고 그 보드상에서 뭔가 자기가 추가한 유닛들을 가지고 이 이동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닛을 이동시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어떤 유닛들을 이동시켰을 때 배틀을 진행하는 부분이 또 있죠. 배틀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틀에서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싸움에 진 유닛을 타일로부터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 진행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 시나리오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려하면서 개발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초기에 우리 좀 전에 봤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면은 생성자를 위스와 하이트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서 위스 화이트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초기화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타일이 보면은 리스트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가 타일이라는 것이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데 뭘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new array list 해가지고 할 때마다 리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리스트를. 물론 지금은 empty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지만은 이렇게 리스트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add를 하는 거죠. 타일을. 실제 타일 객체를. 그러면은 이 같으면은 이제 4x4 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타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지금 타일 저라고 되어 있죠.
타일즈 0번째 거 가져와서 그 0번째 거 리스트에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02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우리가 타일을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00으로 하니까 실은 또 조금 계산하는 게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적청을 이렇게 보면 돼요. 적청을. 리스트 타일즈 해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에서 내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0에, 여기 있는 게 0에 0, 여기 있는 게 3에 3이 되는 거죠. 3에 3. 그래서, get 0 한 다음에 다시 get 0 하면은 00이 되고, 타일에서 get 2 한 다음에 get 1 하면은 2, 1에 있는 타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자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일 그 어레이 리스트 해가지고 그 이제 각각의 그 다시 위스개만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위스개만큼 만든 다음에 타일들을 뉴 어레이 리스트 해가지고 쭉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집어넣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일에 대한 리스트 만들면서 get i add 해가지고 새로운 타일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new 타일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까지가 initialize에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는 생성자와 초기화하는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줬고, 타일에 가면은 그 다음에 initialize, 그 다음에 타일, get 타일, add unit, remove unit. 자, add unit을 예로 보면은 유닛 받고 xy 좌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get 타일 이용해서 get 타일 xy에서 타일 받고 요 타일 객체에다가 add unit에서 바로 받은 유닛을 집어넣으면은 앞에 우리 봤던 이거죠. 요 부분, add unit, 이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보드한테 add unit uxy 하면은 타일한테는 u만 하는 거죠. 그게 요 코드에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remove unit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get unit 해서 xy는 모든 그 타일에 있는 유닛들을 모두 다 갖고 오는 거. 그 다음 get 타일 같은 경우에는 xy에서 요 타일즈 리스트 객체에서 x-3번째 거 갖고 와서 거기서 다시 y-3번째 거 갖고 오면은 이게 제로 인덱싱, 0부터 인덱싱을 하니까 xy번째 거 하면은 실제로 갖고 오는 것은 x-1, y-1번째 거를 갖고 와서 타일을 리턴하는 그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죠. tiles.get x-1 해가지고 어레이 리스트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타입 캐스팅 했는 데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get y-1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요 tiles.get 했을 때 이게 오브젝트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인 거를 알고 거기에서 다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get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캐스팅 하는 부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드 챌린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위한 보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유닛도 있고 타일도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구현했느냐? 유닛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생성장만 갖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add unit, remove unit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유닛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서 add unit 하면은 요 유닛에다 집어넣고 remove unit 하면 빼버리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드 클래스를 만드는 핵심 특징 가장 첫 번째 거 보드 클래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닛이나 타일에 대한 구현은 아주 미니멈하게 그 보드 클래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큼만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하나의 어떤 테스트 스톱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드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의 특징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 하나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고려하면은 이게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복잡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쉽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징들은 적당히 현재 단계에서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타일을 구현해야 돼. 결국 타일하고 유닛도 결국은 다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내가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동료가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동료가 구현해서 나중에 타일하고 유닛 갖다 붙여주면은 내가 만든 거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특징에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드 이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보드, 유닛, 타일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386페이지에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드는 지금 add unit, remove unit의 파라미터로 유닛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가시성이 있습니다. 디펜던시가 이게 디펜던시입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드는 타일을 여러 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애그리게이션 하고 컴포지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체 부분 관계 나타내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 부분 관계 중에서 이거는 보드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타일도 혼자 있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너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보드와 타일의 관계는 그러면은 홀 파트 관계 전체 부분 관계 중에서 컴포지션 합성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을 꽉 채운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할로우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전체 부분 관계 중에서 이 오너십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죠. 그다음 타일하고 유닛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이 유닛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유닛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여러 개. 그런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표현했습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0개 이상이죠. 이 별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수정하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